네, 10번 풀겠습니다. 자, 이제 10번이랑 11번은 조금 우리가 앞에서 배운 구체적인 그 가설 검정에 나오는 상황이 아니야. 그렇죠? 무슨 상황이냐면 이산형 상황입니다. 자, 이산형 확률 변수일 때, 그렇죠? 그때 뭐 구하라고? 유의 확률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 더 기억해 줘야 돼.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면이 나올 확률이 P인 동전에 대해서 가설을 2분의 1이냐, 2분의 1보다 크냐? 자, 요렇게 가설을 세웠어. 그렇죠? 요거만 보면 바로 뭐야? 우측 단측 검정이죠. 되시죠? 앞면이 더 많이 나올수록 더 극단적인 경우라고. 그렇죠? 일단 요거를 파악해 주시고. 자, 이 동전을 진짜 5번 던져봤어. 진짜 표본을 뽑아서 실험해 본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앞면이 4번 나왔다면 그때의 유의 확률은 뭐냐? 표본을 지금 몇 개 뽑았어? 5개를 뽑은 거죠. 5번을 던져본 거니까. 자, 이러면 앞면이 나올 횟수가 0, 1, 2, 3, 4, 5일 수가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뭐가 나왔다고? 4가 나왔다고. 이게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관측된 결과죠. 이때에 뭘 구하라고? 유의 확률. 자, 유의 확률의 정의가 뭐라고? 내가 관측된 통계량보다 무슨 방향? 대립가설 방향으로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이라고. 자, 지금 대립가설 보니까 2분의 1보다 앞면이 더 많이 나온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많이 나온다를 지금 내가 대립가설로 세워놨다고. 그럼 대립가설 방향은 뭐야? 내가 관측된 게 4번인데 이것보다 더 뭐한 경우? 더 많은 경우가 대립가설 방향이 되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극단적인 값. 내가 관측한 4개보다 더 극단적인 경우 무슨 경우밖에 없어 이제? 5번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 값이 나올 확률이 뭐가 돼? 유의 확률이 된다고. 되죠? 요 4번이 내가 관측한 값,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대립가설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봤더니 극단적인 경우는 6은 없으니까 동전을 5번만 던지니까 앞면이 6번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각, 요기 5번 나오는 경우가 뭐에? 극단적인 경우라고. 자, 근데 이런데 이산형에서 유의 확률을 구할 때 요거 0, 1, 2, 3, 4, 5는 다 이산형이잖아. 그렇죠? 이산형에서 유의 확률 구할 때는 내가 관측한 결과도 포함한답니다. 무슨 말이야? 자, 내가 4번 관측했고 그것보다 극단적인 경우는 5번이야. 그래서 유의 확률 구하려고 해. 그럼 P, X는 5인 경우가 정말 극단적인 경우죠. 그렇죠? 내가 관측한 것보다. 근데 이산형인 경우에는 뭐도 포함하라고? 관측한 결과도 유의 확률 요 P값 구할 때 포함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4번 나오는 요 경우도 뭐 해야 돼? 유의 확률 구할 때 포함해 주셔야 됩니다. 이산형일 때는 요런 특이한 경우가 있다. 자, 연속형일 때는 문제가 없어. 연속형일 때는 내가 구한 검정 통계량이 3이야. 그럼 3보다 큰 걸 구하나 3보다 그냥 아예 초과를 구하나 어차피 는일 때는 연속형에서 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는을 쓰나 안 쓰나 상관이 없다고. 근데 이산형일 때는 는을 쓰냐 안 쓰냐가 매우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산형일 때는 뭐해? 관측한 그때의 그 결과값도 유의 확률에 포함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등호, 는인 경우도 포함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러고 나면은 자, 표본이 5개. 동전을 5번 던졌을 때 진짜 앞면이 뭐해? 5번 나올 확률 구할 수 있죠. 그렇죠? 5C 5 곱하기 되시죠? 여기다 P를 써야 되는데 그렇죠? 유의 확률은 언제 구하는 거야? 그렇죠? 검정 통계량을 통해서 구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의 확률도 언제 구하는 거냐면 귀무가설이 참일 때 구하는 겁니다. 되시죠? 귀무가설이 참일 때 검정 통계량 구하잖아. 그렇죠? 그 검정 통계량 이용해서 유의 확률 구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의 확률도 귀무가설이 참일 때 P가 2분의 1일 때라고 생각하고 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2분의 1에 5승 곱하기 2분의 1에 0승 더하기 앞면이 4번 나오는 경우는 5C4 곱하기 2분의 1에 4승 곱하기 뒷면 2분의 1에 1승. 자, 요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다시 쓰면은 다 2의 5승분의 1이고 요만큼은 되시죠? 5C5는 1이고 5C4는 뭐야? 5니까 1 더하기 5가 돼서 2의 5승이 몇이야? 32잖아. 그쵸? 1 더하기 5는 6이잖아. 그래서 32분의 6이 돼서 약분하면은 16분의 3. 정답 몇 번? 3번이 된다고.
자, 요 뒤에 확률 구하는 거는 이 학문포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뭐 따로 설명을 더 안 드리고, 중요한 거, 이산형에서는, 그렇죠? 이산형에서는 유의 확률 구할 때 뭐 하라고? 관측한 결과 등호 부분도 포함해 주시라고. 그렇죠? 요걸 포함해 줘야 된다라는 게 조금 특이하니까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10번을 풀었으면은 요 11번도 이제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11번도 어때? 0과 1로만 이루어져 있고 1의 비율이 P인 모집단에서 5개 표본 뽑았는데 4개가 1로 관측되었어. 되죠? 그래서 P는 3분의 2냐 아니면 3분의 2보다 크냐. 그렇죠? 크냐니까 뭐야, 얘도 우측 단측 검정이 되죠. 되시죠? 그랬을 때 유의 확률 구해봐라. 그럼 앞에 문제랑 뭐해? 똑같죠. 대신에 귀무가설일 때의 확률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죠. 자, 표본을 5개 뽑으니까 5개에서 0 아니면 1이 나오는데 1이 나오는 경우는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다고. 그쵸? 근데 내가 진짜 관측한 결과는 뭐라고? 요 4번이라고. 근데 지금 우측 단측 검정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야지 대립가설 방향이죠. 그쵸? 이것보다 더 극단적인 값은 5인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해서 유의 확률은 이산형인 경우에는 관측값도 포함해 주라고 했으니까 x는 4인 경우랑 x는 5인 경우를 더해줘서 구해주시면 되죠. 되죠. 그래서 x는 4인 경우를 구해보니까 5번 실험에서 1이 4개 나올 확률은 5C4 곱하기 유의 확률도 언제 구하는 거라고? 기무가설이 참일 때 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3분의 2의 4승 곱하기 3분의 1이 되고 더하기 5번 나오는 경우는 5CO 곱하기 3분의 2의 5승이 되죠. 그럼 얘는 5 곱하기 3의 5승분의 2의 4승이 되고 더하기 1이잖아, 요 부분은. 그쵸? 그래서 얘는 3의 5승분의 2의 5승이 됩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다 3의 5승이 있으니까 3의 5승은 굳이 계산하지 마시고 요 윗부분, 분자 부분만 계산해주면 되죠. 자, 2의 4승은 몇이야? 요거는 16이죠. 그쵸? 16이랑 5랑 곱하면 몇이야? 6, 5, 30에 1 하니까 몇이야? 90인가? 80이죠, 80. 그쵸? 80 더하기 2의 5승은 몇이야? 32죠. 그래서 계산해준 결과는 3의 5승분의 둘이 더해주면은 112가 돼서 정답 몇 번? 4번이 됩니다. 되시죠? 이산형에서 유의 확률 구할 때는 관측된 경우도 포함해서 구해줘라. 그렇죠? 10번 문제랑 똑같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전 기출 문제들만 잘 풀어주시면은 또 새로 나오는 기출은 엄청나게 새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조금 응용해서 나올 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공부 잘 착실하게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의 확률 단원의 마지막 문제 12번 유의 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자, 요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을 물어보니까 밑에 4번부터 일단 해보겠습니다. 4번. 같은 자료를 사용하여 동일한 가설 검정을 하더라도 유의 수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맞죠? 유의 수준이 뭐야? 연구자가 설정해 놓은 기무가설을 기각할지 말지 정하는 기준이라고. 그쵸?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뭘 많이 썼어? 5%를 많이 썼죠. 그쵸? 그래서 같은 자료를 사용해서 내가 만약에 유의 확률을 구해봤더니 뭐 예를 들어 6%가 나온 거야. 그럼 유의 수준을 내가 5%로 쓰면은 P값이 더 크니까 뭐야? 기무가설 채택하게 되겠죠. 근데 유의 수준은 내가 뭐야? 연구자가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정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유의 수준을 내가 10%로 정했어. 되시죠? 그럼 P값 6%보다 뭐해? P값이 오히려 작잖아. 그쵸?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해? 기무가설 기각하게 되죠. 그래서 유의 수준이 작을수록 기각을 덜 하고, 그쵸? 크면은 뭐해? 기각을 더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자료 사용해서 P값이 6%로 고정된 값 구하더라도 유의 수준에 따라서 당연히 결과가 기각인지 채택인지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은 맞는 문장이고, 다음에 3번 P값이 작으면 기각. 이거 외우라 했잖아. 그쵸? 유의 확률 제가 맨 앞에서 검정 기준 배울 때 요 문장은 내가 입에서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외워주셔야 된다고. 그쵸? P값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기각. 그렇게 해서 외워줬다 하면은 3번도 풀 수 있고. 네, 2번이 정답이니까 1번부터 일단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1번. 유의 수준 알파의 검정에서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알파보다 작거나 같니?
그쵸? 자, 요게 무슨 말이야? 물론 요렇게 생각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유의 수준의 정의를 떠올려 봐. 유의 수준 뭐야? 제1종 오류를 범할 허용, 최대 허용 한계라고. 되시죠? 1종 오류를 여기까지는 범할 수도 있다라고 정해놓은 연구에다가 정해놓은 기준이 뭐야? 그게 유의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의 수준은 요 1종 오류 범할 확률의 최대치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종 오류 범할 확률은 당연히 알파보다는 넘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요 정의를 생각하면. 그래서 맞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 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지금 우측 반칙 검정이면 여기 5%가 되게, 내가 유의 수준을 5%로 설정하면은 5%가 되게 기각력을 만들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검정 통계량들이 나오면은, 그쵸? 뭐 할 거야? 귀무가설 기각할 거죠. 근데 실제 모집단 색에서는 귀무가설이 참일 수도 있잖아. 그쵸? 그건 모집단을 다 조사하기 전까지는 알 수는 없는 거라고. 근데 기각해 버렸으니까 여기에 검정 통계량들이 나와서 내가 기각해 버리면 그게 뭐 하는 거야? 일종 오류가 발생한 거죠. 근데 그 오류가 아무리 여기에 속하는 값이 넣어서 발생하더라도 요 5%를 뭐 하면 넘어가서 이 값이 나올 확률이 예를 들어 뭐 6%가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해? 내가 귀무가설을 기각 안 하고 채택할 거 아니야. 되시죠? 유의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은 내가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그쵸? 그럼 요 상황에서는 뭐해? 오류가 절대 발생하지 않죠. 그쵸? 일종 오류가 절대 안 발생하죠. 그쵸? 귀무가설 참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참이라고 쳐도 내가 귀무가설 뭐 할 거야? 채택할 거니까 일종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럼 일종 오류는 어디서 발생해? 여기 안에서만 발생한다고. 그래서 여기 안에 확률이 몇이야? 5%이기 때문에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요 유의 수준, 요 5%를 뭐 할 수가 없어? 넘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는 같은 경우밖에 안 된다. 라고 1번에 적혀 있는 겁니다. 뭐 요런 식으로 어쨌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요 문장들이 다들 3, 4번은 뭐 그래도 쉬운 문장이었는데 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문장이기 때문에 그쵸? 유의 수준의 정의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림을 떠올려서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그렇죠. 어떻게든 본인이 어쨌든 이해가 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답인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이 정답인 거는 너무너무 쉬워. 그렇죠. 요 문제를 푸시더라도 1번이 살짝 해석이 안 되더라도 2번을 정답을 고르는 거는 매우 쉽습니다. 자, 왜냐? P값이랑 P값이 제 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래. 그렇죠. P값은 어떻게 구해?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이용해서 구하잖아. 그렇죠.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구해? 귀무가설이 참일 때 참이라고 가정하고 내가 관측한 뭐 값 아니면 검정 통계량보다 그쵸?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 아니야. 되시죠? 그 다음에 제 2종 오류는 뭐야? 2종 오류가 범할 확률은 2종 오류 범할 확률은 뭐야? 뭐가 참일 때? 대립가설이 참일 때 귀무가설 뭐야? 채택하는 오류죠. 그쵸? 이 값이 나올 뭐야? 확률이죠. 자, 유의 확률은 일단 기본 조건이 기물가설이 참일 때 구하는 거야. 그리고 이종 오류 확률은 뭐가 참일 때? 대립가설이 참일 때 구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얘네 둘은 출발지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P값이 이종 오류 확률입니다. 라고 절대 쓸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고르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 되죠? 근데 저는 P값은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된다 생각해. 근데 일부 통계학 교재에는 P값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 앞에 말 똑같아.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을 기준으로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다. 자, 요렇게 적혀 있는 책도 있어. 그래서 저는 요거는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뭐 요렇게 적혀 있는 책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1이 아니고 2여서 틀렸다라고 시험을 내신 분은 내셨을 테니까 요 경우도 설명을 드려야죠. 그쵸?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P값을 구하면은 요렇게 해서 검정 통계량 구했을 거 아니야. 그쵸? 그 값보다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 얘가 P값 아니야. 그쵸? 그래서 요 부분의 경우에서 내가 만약 뭐 하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극단적인 값이 나왔으니까 내가 귀무가설을 기각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원래 세상에서는 귀무가설이 참인데 그쵸? 내가 구한 검정 통계량보다 극단적인 값이 나와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면은 이게 뭐야? 제1종 오류 아니냐고. 그렇죠. 1종 오류인 상황이죠. 되시죠? 그때 여기에
여기 값의 넓이, 여기 값의 확률이 제 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다 라고 치고, 유의 확률을, 되시죠? 유의 확률을 제 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다 치고, 이거를 유의 수준이랑 비교해서 요 P값이 제 1종 오류가 나올 확률인데, 극단적인 값들이 나와서 내가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면은 요 P값이 제 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인데, 유의 수준은 뭐야? 1종 오류의 최대 한계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P값이 작으면은 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최대 한계보다 작으니까 그때는 그냥 귀무가설 기각해 버리고, P값이 1종 오류가 나올 확률인데 그 최대 한계보다 더 커. 그렇죠? 나의 한계, 연구자가 정해놓은 수준을 넘어서 버렸어, 한계를.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기무가설 채택하게 되니까 얘를 제 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다 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냐? 그렇죠? 그렇게 뭐 적혀 있는 책도 있다. 그렇죠? 근데 물론 저는 요 표현이 막 엄청나게 막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뭐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일단 정답을 찾아야 되니까 정답은 쉽다. P값은 대립값, 기무가설이 참일 때 구하는 값이고, 이종오류 범할 확률은 대립가설이 참일 때 구하는 확률값이기 때문에 둘은 아예 사는 세상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같은 경우는 절대 없다. 그리고 일부 교재에는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유의 확률이다라고 써놓은 책도 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좀 약간 애매하다, 잘 못 받아들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나머지 3번, 4번, 1번은 중요한 문장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되고, 요 2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1종 오류라고 적혀 있는 책도 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시험 문제에 요 보기가 그대로 나오는데 여기가 1종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 그쵸? 그 경우에는 그냥 맞다 하고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 정말 정말 중요한 거, P값은 뭐다? 기무가설이 참이라는 가정하에서 내가 검정 통계량 구했어. 그쵸? 그럼 이 검정 통계량보다 대립가설 방향으로, 대립가설 방향으로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이다. 그리고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해서 검정 통계량 찾고, 이것보다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 여기가 P값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유의확률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